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이 알고 싶다 김정원 팀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고시원을 잘 파는 법, 아니 고시원이 잘 팔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하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스개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방학이 언제 하는 줄 아세요? 학교에서 방학. 선생님이 미치기 전에 방학을 한대요. 그러면 계약은 엄마가 미치기 전에 계약을 한답니다. 그러면 고시원은 언제 팔리냐면요, 원장님이 미치기 전에 팔아요. 원장님이 미치려면 일단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장님이 미치는 기간을 최대한은 늘려야 되겠죠. 그래 최대한으로 좀 늦게까지 정상적으로 잘 운영돼야 되겠죠. 우리가 보면은 고시원을 구입하는 사람은, 고시원을 창업하는 사람은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돈 벌려고. 근데 고시원을 파는 사람은 뭐 장사가 안 돼서 그런 분이 있겠고, 또 시설이 노화돼서, 또 뭐 내가 이민 가서, 우리가 1000개의 고시원을 판다면 이유가 1000가지예요. 굉장히 많죠. 근데 고시원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최상의 조건이 어떤 게 있나 한번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고시원에 팔리기 위해서 최상의 조건이라면은 순수익이 좋아야 합니다. 순수익이라는 것은 총 매출에서 지출을 빼는 건데, 그렇다면 매출을 확대시키는 거, 고정수익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시원의 항상 영원한 숙제는 장기 투숙자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나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보면은 주방 청소도 깔끔하게 해야 되고, 원장님들이 또 이렇게 총무나 원장님들의 복장도 깔끔해야 되고, 고시원 청소 환기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저는 원장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고시원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입니다. 홈.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내 가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게 돈 나오는 직장이지만 원생들은 이게 가정입니다. 내 가족처럼, 내 식구처럼 대했을 때 그 포근함을 느끼고 입실자들이 안 나가게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해서 또 너무 이렇게 지나친 관심을 가져주면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또 나가는 경우도 생기니까 어느 정도 선을 맞춰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빈 방이 생겼을 때 도배라든가 또 뭐 어떤 침대 시트 커버 교체하는 거, 그리고 또 여성분 입실자들을 위해서 어떤 화장용 스탠드 거울 같은 거 준비해 주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또 화장실 원룸 같은 경우는 화장실 벽면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 주시고, 물때 제거 깨끗이 해 주시고, 이렇게 하수구 냄새 올라오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그 방향제 같은 거 비치해 주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가 방을 처음 볼 때 여기 도배가 안 되었네요 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해 놓고 나서 손님한테 보여줬을 때, 그럼 손님이 이 방 얼마예요 하고 어떤 흥정이 들어온다는 거죠. 흥정이 들어오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방을 채우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죠. 단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일단 지출은 인건비와 공과금이에요.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는 총무를 안 써야 되겠죠. 근데 총무를 안 쓰고 내가 직접 도배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다 보면은 손님들하고 복도라든지 주방 같은 데 마주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접할 수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공실률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공과금을 줄이는 걸 보면은 대부분 공과금은 일정한 경우가 많아요. 특별하게 근데 총무가 바뀌어지게 된다든가 관리자가 바뀌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게으르냐, 얼마나 신경을 안 쓰느냐의 운영 스타일에 따라서 확
떨어질 때도 있고 확 많아질 때도 있죠. 근데 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소 이전을 많이 해 놓을 경우에는 수도 요금을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도 요금을 떨어뜨리면은 계속 혜택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그건 꼭 잊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주소 이전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름에 에어컨, 겨울에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아끼다 보면은 오히려 공실률을 늘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께서 적절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고가형 방, 뭐 50만 원, 60만 원대의 방이라면은 그 문제가 더 예민해요, 입실자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출도 올렸고 지출도 줄였으니 이제 고시원을 잘 팔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돼요? 여기저기 부동산에다 내놓다 보면은 솔직히 여러분들께서 손해라기보다는 별로 파는 데 있어서 좀 플러스가 되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전화를 해 봤을 때 이 업체도 전화해 보고 저 업체 전화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오는 데가 있어요. 4대가 맞은 그런 컨설팅 업체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업체와 이야기를 해서 내놓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내놓으실 때 어떤 이 고시원의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시설적인 부분에서 단점은 꼭 언급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디가 무허가 건축이 된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이 물이 샌다. 이런 부분은 만약에 그 부분이 언급이 안 되었을 경우엔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물론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뭐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에서 부동산에서 다 떼서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부동산들은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등기부 등본 이런 걸 뗄 줄 모르는 업체들도 많아요. 반드시 계약하실 때는 부동산 소개 업체의 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절대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팔다 보면은 그 계약서에 도장 안 찍어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손해 보신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고시원이 얼마나 될까?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고시원을 팔아보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제가 20년 동안 얻었던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정확히 최대한 고시원 감정평가를 정확히 해 드리겠습니다. 임대 조건이라든지 위치 지수, 시설 지수, 또 뭐 건물주의 어떤 상황 이런 부분 모든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시장 가격에 맞춰서 정확하게 감정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 알고 싶다 김정헌 팀장이었습니다.